저는 국민의 어떤 민심에 비해서는 좀 작은 숫자라고 생각을 생각보다 합니다. 적게 나왔다. 그런데 우리 당원들이나 또 우리 국회의원들의 어떤 고민 같은 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우리가 8년 전에 탄핵을 겪어보고 그 이후에 당의 많은 식구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도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한테 이 국정을 맡겨야 된다.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이거는 현실적인 감정의 문제니까 그건 분명히 저는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이제 당의 분열 같은 걸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 분열되거나 분당되거나 할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을 합니다. 이탈표가 너무 적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탈표는 그러면? 적었고 이 표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겠지만 저는 탄핵에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네. 저는 이 분당이나 분열로 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보수가 다시 이렇게 폐허가 돼버렸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보수 재건의 길을 찾아가느냐 저는 그쪽으로 하루 빨리 마음을 모아야 되고 네. 마음이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뭐 분당이 되고 분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예측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열과 분당은 안 된다라는 예. 게 지금 유승민 의원의 목소리였고 예. 김규환 실장도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두 네. 분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진중권 교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 친한계라고 불리는 23명 정도 숫자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들이 혹시 다른 당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동훈 같은 대표가 의견이시군요.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은 네. 아니고 이분들이 사실 같이 한 지가 몇 달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또 이해관계도 있었고 이번 탄핵 정국에서 그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건 결국은 뭐 미니멈으로 12명, 그 맥시멈으로 23명인데 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지도력의 한계 당을 바꾸려고 했으나 그 지도력의 한계에 이제 부딪혔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국힘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네. 면에서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국힘이거든요. 국힘에서 계속 대통령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대통령 따라다니다가 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보수의 지금 위기가 엄청난 위기거든요. 일단 노령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완전히 지금 영남 정당으로 돼 있거든요. 옛날에 호남이 포위되어 있었다라면 지금 영남에 지금 TK가 포위되어 있는데 네. 이 영남 정당을 수도권 정당으로 만드는데 실패한 겁니다. 이번에.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사실 노인 정당이거든요. 789, 7080에 네. 노인 정당을 갖다 청년 정당으로 만드는데 또한 실패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극우 정당이거든요. 다 지금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극우 정당을 갖다 합리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바꾸는데 또 한 번 실패한 겁니다. 유승민 의원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그때 또 한 번 실패하면서 저 당은 역시 안 된다라는 인식을 준 거 예. 그게 이번에 아주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하셨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3표라는 게 네. 생각보다 그 한동훈 대표가 호소한 거에 비해 많이 모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탄핵안 가결 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를 했고 한동훈 지도부가 사실상 해체된 마당인데요. 가결 직후에 네.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격했다고 들었습니다. 김규환 실장님이 좀 취재를 하셨죠? 네, 지금 이 시간 현재 그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당초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의총장에 안 들어왔는데 그 의원들이 들어와서 좀 입장을 밝혀라, 설명을 좀 해라라고 얘기했더니 한동훈 대표가 그 의총장에 들어와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탄핵해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전지시키는 게 지금도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대표가. 네, 한동훈 대표의 발언입니다. 두 번째는 비상계엄을 내가 했느냐.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라는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좀 싸해졌죠. 세 번째로는 투표를 내가 했냐. 의원들이 각자 가서 각자가 판단해서 투표한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술렁거리는 그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의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굉장히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해준 의원도 황당하다. 그래도 이거는 의원총회에서 할 발언은 아닌 것 같다. 탄핵 국면에서.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는 발언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적들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친한계는 절대 친윤계랑 표대결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유승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3표 너무 적게 나온 겁니다. 그 상설특검 비상계엄 때 46대 46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 날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 간의
그 원내대표 경선에도 72대 34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정도 급에 나와야 되는데 23표는 굉장히 적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전혀 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와서 한동훈 대표에게 가서 친한계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동훈 대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비서실장부터 사퇴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정화 비서실장부터 사퇴를 하고 장동혁 의원도 예고한 대로 사퇴를 하고 또 놀랐던 게 진종호 의원 사퇴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승민 의원은? 그 최고위원들이 5명 다 사퇴를 그렇게 해버리면 당 지도부는 이거는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대위로 새로운 지도 체제를 수립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기술적으로 물러나는 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그런 규정이 저희들한테 있어서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걸 하실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그냥 그런 거 없이 사퇴하면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니다. 유승민 의원님 지금 그분이- 잠시 말씀 예. 끊어서 죄송한데 예. 지금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권한 대행 체제를 출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정 마비를 시키지 말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김규환 실장께서 아까 조금 전에 의원총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의원총회가 지금 8시 12분에 끝났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예, 예. 혼란스러운 상황을 궁금해서 그러는데 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직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러나면서 비대위원장 지명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물러나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가지고 뭐 또 다른 갈등을 빚는 거는 이건 국민들 보기에 너무 모양이 안 좋은 거고 또 이제 의총에서 한 대표 말씀을 방금 김기환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뭐라 그럴까요? 지금은 이미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 자체에 대해서 당이 자기가 탄핵 찬성했던 반대했던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전으로 지금 돌아갈 수 없는 이제 이 탄핵 소추가 가결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대로 맡겨야 되고 당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뭐 진중권 교수님 아까 당이 잘못했다 그러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당이 잘못했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를 적절히 못했죠. 근데 그런 걸 포함해서 당이 어떻게 국민 앞에 반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논의할 시점이지 탄핵 가결 이후에 만약 그런 문제들 네.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고 뭐 이런 문제들 가지고 뭐 친한계 친윤계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당이 다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힘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동안 잘못했는 거 인정하고 네.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